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제는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주말 동안에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이슈화가 되었는데 일단 바이든 효과는 좀 미미했다. 움직임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차례 올리려다 다시 떨구는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이슈들 체크와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방에서 관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 증권사로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조건 없이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이 증권사로 매매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정보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또 증시 이벤트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좀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지만 종목 보는 방법이라던가 또 시장 보는 방법 그리고 수급 강세 테마 초보자 분들이라면 실력을 더 키워갈 수 있습니다. 유한타만 사용하면 모두 무료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중국 관세 인하를 고려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JP모건에서 가이던스 상향 이론 조정 등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 지수는 대부분 이렇게 0.5%에서 좀 크게는 2%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해외 증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의 압력으로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되었던 이런 모습도 존재했습니다. 우리 장은 어제 좀 방향성이 애매한 모습이 있었고 미장의 이런 상승 흐름과 그리고 환율도 초반에 1260원대까지 또 떨어지면서 또 증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인들의 이런 수급들이 1차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예상보다 더 깊은 하락이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 시작되었던 중국 증시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2% 이상 이렇게 좀 빠지면서 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수급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3,200억 매도, 기관도 2,800억 순매도, 코스닥을 보시더라도 외인들이 340억 순매도, 기관들이 1,300억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하면서 개인들을 제외하곤 외인과 기관은 전혀 오늘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최근 이전에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좀 매도폭이 둔화된 느낌도 있었으나 오늘 기점으로 다시 크게 이탈이 나와 주었고 우리 장에서 좀 돌아오지 않는 한 어려움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테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방한을 좀 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런 관련주이기도 했는데요. 원전에 대한 협력을 좀 공고히 하고 또 현재 패권이 넘어가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사도 되었으나 증시도 그렇고 원전 관련주들도 그렇고 효과는 좀 미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건 그래도 한두 번은 시세를 보여주다가 올라가는 척 하면서 좀 다시 종가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로 돌아온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거의 4%까지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마이너스로 되었고 오늘도 1.7%까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3%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또 혼자 못 간 건 아니고 대부분 원전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1% 정도면 그나마 크게 좀 빠지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으로 좀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2만원에서 2만 1,000원대 부근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뭐 기회는 계속 살아있고 이제 산업들이 다시 주목받고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바이든 대통령 좀 이제 방한을 하면서 좀 입원을 기대를 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원전의 중요성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기대감 살려나가면서 뭐 실질적인 수주 소식이 좀 빨리 나오길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메인 같은 경우는 19만 6천 주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8만 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11만 주가량 순매도가 되었고 프로그램이 16만 7천 주 또 순매수가 되었죠. 뭐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건 같은 경우 이제 1만 주가량 좀 들어왔는데 뭐 큰 매수세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제와 좀 하락부는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차이점은 또 외인들의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를 좀 보시면 뭐 외인과 그리고 기관 프로그램 또 많이 이렇게 좀 나가면서 뭐 고점 대비 하락세가 좀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동반해서 좀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기간 한 곳만 좀 나갔던 오늘 수급에서 좀 하락폭이 좀 그나마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혹은 기간 전반적인 이런 매수세가 좀 기본으로 유지가 돼야 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좀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과 또 외인들의 좀 생각은 좀 달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기간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도 뭐 아직 이 종목에 이제 매수를 꾸준히 할 생각은 좀 없어 보인다. 뭐 특히 연기금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 오늘 보시면 6.4% 비율로 19만 4천 주가량 공매 수량이 좀 나왔는데 뭐 최근 들어서 봤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좀 20만 주 미만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공매 물량으로 볼 수는 없겠고 공매 잔고 기준을 좀 보시면 5월 19일 기준 1088만 주로 최근에 또 크게 올랐었던 부분이 계속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대차거래 좀 보셔도 신규 체결량이 11만 8천 주, 상환이 44만 주로 약 33만 주의 이제 차액 잔고 수량은 좀 감소했고 잔고 금액도 5,160억까지 좀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현 시점 뭐 공매도라던가 그리고 대차로 좀 주가를 하방으로 좀 끌어내릴 생각은 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는,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수급적인 측면만 좀 개선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면 주가는 다시 또 올라갈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인 미국 파워젠에 참가를 할 것이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발전 전시회인 미국 파워젠 인터내셔널에 202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또 이 전시회는 23일에서 25일 현지 시간 미국 이제 댈러스에 있는 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게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전시회에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과 현재 개발 중인 수소터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국내 가스터빈 업계가 참여해 한국서부발전의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한 270메가와트급 가스터빈과 최신 사양이 반영된 개선 모델인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및 수소터빈이 영상과 모형을 통해 공개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시회 첫날인 23일 국내 고객사를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열고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F클래스 가스터빈 서비스 확대 계획도 밝힌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로스트왁스, 성일터빈 뭐 이런 회사들과 손잡고 F클래스 가스터빈의 핵심인 고온 부품과 제어 시스템의 역설계를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이후 한국 남구발전, 한국 서부발전 국산화 실증 지원으로 상용화에 나섰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미국 가스터빈 서비스 사업 자회사인 DTS는 기존 가스터빈 정비 사업 외에도 F클래스 가스터빈 고온 부품 공급 및 제어 시스템, 로터 수명 연장 등에 대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90% 이상인 가스터빈 부품의 이제 국산화율을 더 높여 340여 개의 협력사를 포함한 국내 가스터빈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2020년부터 국책과제로 수소터빈 연소기를 개발 중이고, 2025년 50%는 수소 혼소를 거쳐 27년 100% 수소 전소 수소터빈 개발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또 대형 원전 그리고 SMR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 또 가스터빈 그리고 또 풍력, 해상풍력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되는 부분은 또 미국에서 새로운 또 고객들을 찾아 나설 수 있고 회사를 또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다. 현재 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소식을 보면 유마니아 첫 SMR 부지를 발표했고 또 두산 삼성 GS 동반 진출 초읽기다. SMR 기업 유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 첫 SMR 부지를 확정하며 동유럽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했다. 이 회사의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의 동반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역시나 유료 이런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원전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런 이슈나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SMR이라던가 또 유스케일 파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건 그 아이다호 기자재 초도기 물량에 대한 수주가 좀 언제쯤 터져 나올 것인지, 그리고 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한수원을 이제 비롯해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현재 이집트 수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수주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을 실질적인 무언가가 좀 계속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올라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노출된 이슈들만 나오게 된다면 그 기대감도 사실 반감이 될 수 있고 반응이 미적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소식에 좀 기대를 해보았으나 일단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공격적인 매수세가 한 차례 들어온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미국 이제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인수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예전 일본 기업에 인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아서 파산 신청도 했었던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1950년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건설을 했고 또 원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2000년 초반인가 또 인수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회사 상황상 단독으로 인수를 하지는 못할 수 있고 만약 다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좀 인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일단 좀 한 가능성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가량 이제 하락을 해서 21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반짝 좀 올리는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마이너스 전환까지 좀 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졌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이 21,400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또 60일선도 뚫어내면서 좀 기폭제가 되기를 바랬으나 막판에는 플러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21선 부근까지 좀 내려왔죠.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좀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도 좀 보시면 어제 620만 정도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절반도 안 되는 뭐 305만 이렇게 좀 많이 줄었고, 뭐 초반 10시 이전까지는 이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상승 분위기 속에서 좀 유입이 되는 모습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 좀 잠잠해지고 줄어들고,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뭐 오전 1시간 동안은 굉장히 활발했으나 뭐 결국에는 천반을 넘지 못했고 좀 막판에 가서 계속 힘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이전에 이런 큰 박스권에서 뭐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예전과 같이 뭐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또 크게 이렇게 빠지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상방은 어제 이제 갈 수도 있었던 21,500원에서 그리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3,000원 구간 요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 하방으로는 2만원에 대한 이런 지지와 그리고 좀 이탈이 되더라도 빠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히 정보 받아서 좀 오랫동안 수익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